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획팀장 이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증원이 올해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인 식육 포장 처리업 3단계 업체를 비롯하여 해썹을 인증받고 싶어하는 희망업체 그리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입니다. 오늘 행사는 총 4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도와 인증 절차 등 국가 정책 안내와 시설 개선 자금 그리고 기술 지원 등 정부의 무상 지원 사업들을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자체 평가에 대한 방법 안내와 해썹을 운영하면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 등을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두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마지막 시간인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각 저희 관할 6개 지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599-1102 인증원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오늘 비대면 운영 상황임을 고려하여 생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상배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상배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식약처와 인증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5년 해썹 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썹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업계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힘입어 가공식품의 생산량의 약 91%가 해썹 인증 제품일 정도로 국민의 식품 안전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증원은 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 먹거리 안전과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식품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여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글로벌 해썹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컬처, K푸드에 더하여 K해썹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식품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분들 모두 함께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5년 해썹 정책 방향과 시설 개선 자금과 해썹 지원 사업, 주요 품목 해썹 관리 기준 안내 등 해썹의 전반적인 방향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 말끔히 해소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가져가시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사업장과 일터로 돌아가서는 식약처와 인증원의 정책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해썹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인증원의 각 지원과 출장소를 찾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최충렬 사무관입니다. 25년 해썹 지원사업 설명회의 첫 번째 순서로 해썹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해썹 현황과 그간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점과 현재 해썹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안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썹 현황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해썹은 해저드 어널리시스 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로 법적인 한글 용어로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식품 등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 유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썹은 코덱스에서도 식품 안전의 일반 원칙으로 채택하여 1993년부터 세계 각국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썹은 식품은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각각 인증 의무와 유효기간, 조사평가 등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그리고 각 법률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썹은 1995년 식품위생법에 해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이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 매출 규모 또는 업종별로 의무화를 진행하여 왔고 소규모 해썹 기준 마련,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 적시인증 취소제 도입, 불시조사평가와 같은 해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24년 기준으로 식품의 해썹 인증업체 수는 11,130개소, 축산물은 17,103개소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식품과 축산물의 해썹 인증 제품의 생산 비율이 현재 91.2%에 이르는 등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경우 현재 해썹 의무 적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3년 처음 6품목을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이후 그 대상이 배추김치, 순대, 의혹소세지, 음료류, 초콜릿류 등 품목과 함께 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까지 확대하여 2020년 12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은 2002년 도축업을 시작으로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시용난 선별포장업, 식욕가공업까지 2024년 12월에 의무 적용을 완료하였고요. 현재 식욕포장 처리업만 의무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식욕포장 처리업은 27년 1월 1일까지 매출액 1억 원 이상 업소가 의무 적용되고 29년 1월에는 모든 식욕포장 처리업에 의무 적용이 완료되게 되므로 식품과 축산물의 해썹 의무 적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해썹 의무 적용 정책과 더불어 해썹 인증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적시 인증 취소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고요. 2019년에는 해썹 정기조사 평가 시 불시평가 근거 마련, 주요 안전조항 항목에 대한 감점 시 보안 등 관리 강화, 그리고 전년도 평가 개선 조치 미이행 시 2배 감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운영하던 축산물 가공업과 시용난 선별 포장업에 대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였고요. 2022년에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차년도 해썹 조사 평가 시 감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시 인증 취소 제도는 조사 평가 시 주요 안전 조항을 한 개 이상 위반하거나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적시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요 안전조항은 첫 번째 원문 부재료 금수미역, 두 번째 지하수 살균 소독 미역, 세 번째 작업장 세척 소독 미역, 네 번째 중요 관리점 공정 관리 미역, 다섯 번째 유해 요소 분석 미실시입니다.
햇섭 인정업소에 대한 불시조사평가 제도는 2018년에 그간 식품에만 수시 불시조사평가를 해둔 것을 축산물까지 확대하였고 2019년에는 수시뿐 아니라 정기조사평가도 식품, 축산물 모두 불시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안전조항 위반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주요 안전조항에 대해 0점이 아닌 일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그간에는 전체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하던 것을 85점 이상이더라도 보완하도록 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적합 판정을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규모 햇섭 관리평가표의 1번 문항 개정은 중요 관리점 결정도에 따른 CCP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중요 관리점 결정 이전 절차인 햇섭팀 구성, 제품 설명서 작성, 공정 흐름도 작성, 또 위의 요소 분석 절차의 적절성까지 확인해서 위협한 경우 감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평가 기준 개정은 24년 한 해 동안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였고요. 올해부터 적용되니까 인정심사나 연장심사 또는 조사평가 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햇섭 연장심사 이외에는 소규모 햇섭에서 일반 햇섭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이나 설비의 계획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의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 되어 당해년도 신규 의무 적용이 된 경우나 기존의 매출액 100억 이상으로 햇섭 의무 적용을 받는 업소가 신규로 식품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입니다. 앞서 햇섭 조사평가의 경우 불시 조사평가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햇섭 연장심사의 경우에도 불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햇섭 적용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가 확대됩니다. 현재 제조 가공업 중심으로 일반 햇섭은 6점, 소규모 햇섭은 3점을 가산해오던 것을 식품 냉장 냉동업, 식욕 포장 처리업, 식품 운반업 등까지 가산점 적용 업종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CCP에 대해 스마트 햇섭을 적용할 경우에만 스마트 햇섭 심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CCP의 60% 이상 스마트 햇섭을 적용한 경우에도 스마트 햇섭 심벌을 사용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햇섭 교육 훈련의 통합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식품 및 축산물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햇섭 인증업체의 경우 식품과 축산물 각각 정기교육 훈련을 이수하여 했으나 앞으로는 식품 및 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햇섭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 기간의 강사 자격을 그간 선택 요건으로 운영하던 햇섭 50시간 이상 강의를 필수 요건으로 강화하였고요. 그리고 강사 전문성 검증 기준을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위반 및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에 대한 특별교육훈련 명령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명령이며 법 위반 또는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는 시役처가 지정한 특별교육훈련 기간에서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995년 햇섭을 도입한 이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처는 지난해 햇섭 30년에 앞서 햇섭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고 4개의 핵심 가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래 비전은 스마트한 관리로 글로벌 식품 안전을 선도하는 햇섭이며 핵심 가치는 S, U, R, E, SURE이며 햇섭의 미래 발전을 확신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S는 스마트한 디지털 관리로 전환, U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 R은 조리 로봇 등 식품용 기기에 대한 안전 인증 확대. E는 환경 변화, 제조 기술 발전에 맞춰 중요 관리점 재설정입니다. 각 미셀마다 많은 실행 과제를 담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입니다. 스마트 햇섭 확대 및 햇섭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햇섭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업체의 규모별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공급 기업을 매칭하고 중기부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스마트 햇섭 도입 예산을 지원하는 스마트 햇섭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 유형별 대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 햇섭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후발업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시스템을 개발 보급합니다. 22년 빵류, 23년 김치류, 24년 과자류에 대해 선도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냉동만두, 내년에는 음료류에 대해 선도 모델 개발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식품 안전 상시 관리 플랫폼 기반의 햇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햇섭 기록 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햇섭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해 예측 및 기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햇섭 업체 지원 시스템, 위해 분석, 교육 관리 서비스, 이상징후 사진 예측 서비스, AI 활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부에 대해서는 통합 햇섭 관리 업무 시스템, 햇섭 인증 업무 통합 서비스, 햇섭 프리뷰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국민에 대해서는 통합 민원 관리 시스템, 식품 안전 위키 서비스, 공공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햇섭 기준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정관리 중심의 전통적 햇섭 기준을 넘어 의도적인 식품 오염 방지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등을 예방하는 그런 기준을 포함하는 포괄적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현재 햇섭 기준과 함께 식품 방어, 사기, 알레르기 관리 등을 포함한 글로벌 햇섭 기준으로 변모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연구와 함께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산업부와 협업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민간 참여형 식품 안전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국내외 식품 분야 안전관리 인증 규격인 햇섭과 국제식품안전협회 GFS 인증 규격을 중복 운영하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인증기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을 참여하는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GFSI 인증 규격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햇섭 정기 조사 평가를 면제합니다. 다만 법 위반 또는 민간 인증기관 사업관리 결과 부족한 업체는 제외되며 정기조사 평가가 문제된 업체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4개소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 조리 로봇 등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제도입니다. 조리 로봇 등 식품용 기기에 대해 인증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위생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사업 실시 후 한 2개월이 지났는데요. 3개의 제품이 인증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제품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을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나 기기 장치이며 여기에는 조리 로봇 같은 자동화 식품용 기기뿐만 아니라 전기 밥솥과 같은 일반 식품용 기구도 해당됩니다. 인증 절차는 신청인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원에서 제주 같은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기관인 NS코리아 또는 UL 소유 선지의 신청평가 그리고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이제 발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 심벌을 부착하거나 인증 사실을 표시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증의 주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인증 제도와 국제 통용 기준인 NSF 인증 규격 간의 상호 동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인증 평가 항목은 모두 NSF 인증 규격과 동등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인증 제품에 대해 추가로 NSF 인증이 필요한 경우 국내 인증 평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NSF 인증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안전관리 인증 제품은 NSF 또는 UL의 본사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인증 제도의 세계화를 위해 홍보 등 계속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인증 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처에서 공개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변화, 식품제조 기술 발전에 맞춘 중요관리점 개선입니다. 현재 중요관리점은 한번 정해지면 기후변화나 새로운 제조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좀처럼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CCP로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 유형별로 기존 CCP의 적정 수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된 CCP와 한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적석 섭취 식품 중 도시락 샌드위치,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 빵류, 떡류, 과자, 팀조리에 대해 주요 공정별 CCP를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면류 중 국수, 이탕면, 그리고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식욕 추출 가공품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중요 관리점과 한계 기준은 즉시 제공할 계획이고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햇섭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예, 우선 인증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원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식약처가 하고 있는 햇섭 등의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인증, 기술 지원, 교육, 정보 제공, 수익식품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 오송에 본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에 6개의 지원, 그리고 강원도 원주, 그리고 제주도에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햇섭 인증입니다. 우리나라 햇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햇섭,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햇섭, 그 다음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햇섭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식약처와 인증원은 이 중에서 식품햇섭과 축산물햇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증원에 6개의 지원이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증과 기술 지원 등 햇섭 인증,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이 6개의 지원과 2개의 출장소에서 나눠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관련된 신청을 하거나 심사에 관한 문의는 6개 지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주소와 연락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햇섭 인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햇섭 인증은 먼저 영업자분께서 이제 서류와 현장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는 저희 인증원 6개 지원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납부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가 다시 심사 일정을 수립합니다. 이 심사 일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심사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제외하고 인증심사는 최대 40일, 연장심사는 휴일 제외하고 최대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 결과는 적합, 부적합, 보완 등으로 점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른 안내는 저희 심사관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자료 위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데요. 자료는 저희 인증원 홈페이지 종합자료실에 기타 자료실 게시판에 가시면은 이 지금 오늘 하는 발표 자료들을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의무 적용이 완료된 품목과 업종들이 있습니다. 어묵, 냉동식품, 빵, 과자, 배추김치, 식육가공업, 우유를 만드는 알가공업 등은 우유를 만드는 유가공업, 알가공업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해썹이 의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해썹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나 품목제조 보고를 내로 허가 관청에 가시면 인증원으로부터 사전 접수증을 발급해서 가져오라는 그런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인증원에 사전 접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접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럼 그 접수증을 가지고 다시 허가관청에 인허가 또는 품목제조 보고를 하시고 실제로 본 생산을 하기 전에 저희 인증원에 반드시 인증심사 신청 희망을 하셔서 저희에게 심사를 받고 나서 적합 결과가 나오면 생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해썹 인증심사나 연장심사를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와 함께 안전관리 인증계획서라는 해썹 플랜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해썹 플랜이라 함은 우리가 해썹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요약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요약표의 예시도 인증심사 신청서 양식과 함께 저희가 예시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작성법을 잘 모르시면은 저희 인증원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인허가증 앞면, 뒷면,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연장심사인 경우에는 기존에 인증서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변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이라는 것은 소재지 변경, 즉 해썹 인증을 받은 공장이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썹을 받을 때 CCP가 굽기, 금속 검출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새로운 CCP가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CCP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증원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시고 변경심사를 받은 이후에 이사를 가시거나 CCP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대신 단순히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업체명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경심사가 아닌 인증원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요거는 현장 심사 없이 처리 기한 5일 이내에 인증서를 변경된 정보에 따라서 재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사평가 절차입니다. 네, 해썹 인증을 받으면 영원히 해썹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썹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증서에 보시면 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초 인증심사를 받고 3년 뒤에 연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연장심사는 민원인께서 해썹 연장에 의지가 있으시면은 해썹을 연장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그 3년 사이의 중간 1년 차와 2년 차 때는 신청서를 내지 않더라도
식약처 또는 저희 인증원이 해썹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업체에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올해 연장심사 대상인지 또는 이 불시 조사평가 대상인지 또는 조사평가 대상이지만 불시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출하는 자체평가 대상인지 이 분류는 매년 2월쯤에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평가 대상과 연장심사 대상도 다음 주에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 그걸 참고해서 올해 평가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평가의 경우에는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불시평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시평가 대신에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 평가도 적합과 부적합 결과에 따라서 사후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부적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행정처분 시행이 되고요. 다만 바로 시행이 된다기보다는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일정 기간 이내에 그 부적합 사항을 개선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적합으로 종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적합 세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화 장비 활용 검증 심사입니다. 인증원에서는 실제로 해썹을 운영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장비를 사용해서 데이터, 그 측정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 해썹 운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단순히 온도계부터 시작해서 뭐 조도계, UV 랜턴, 뭐 내시경 카메라, 그 다음에 뭐 UV 측정기, 가우스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이런 장비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를 나가는 그 업체의 인증 품목에 따라서 저희가 장비를 들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영업 대표자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심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교육 이수 관리입니다. 해썹은 인증받기 위해서는 신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매일 저희가 교육을 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일정에 따라서 미리 교육을 못 받고 해썹 인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심사를 신청을 했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해썹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수료를 하시고 그 수료증을 저희 인증원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해썹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식약처를 통해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 교육을 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검교정 관리 방법입니다. 해썹에서 CCP, 특히 이제 CCP 쪽나 아니면 냉장 냉동고는 이제 정확하게 온도계, 뭐 금속 검출기, 습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1년에 한 번씩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기관에 검사를 맡기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표준기를 한 개 구매해서 그 표준기를 가지고 다른 우리 회사의 다른 온도계들을 내가 직접 자체적으로 비교해서 검교정하는 방법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좀 정비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그 온도계도 우리 회사의 표준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변경이 되어서 이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그 온도계 자체는 검교정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표준기로 활용을 해서 다른 온도계와 비교 검교정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표준기를 활용하여 자체 검교정을 하시려면 그 표준기는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성적서를 받아와야지만 인정을 해 드립니다. 대신에 또 다른 쪽을 조금 저희가 풀어드렸는데요.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해썹 회사가 가진 표준기를 빌려와서 검교정을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해썹 인증업체가 있다면 그 해썹 인증업체가 가지고 있는 표준기를 대여해서 자체 검교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어떤 회사에 어떤 장비를 정확하게 대여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 대여해온 장비가 외부의 공인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증빙들을 반드시 갖춰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오실 경우에는 반드시 대여 확인서와 그 회사가 가진 공인검사 성적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부침 1을 보시면은 자체 검교정을 할 때 어떻게 검교정을 하면 되는지 저희가 예시를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반드시 표준기의 온도도 명확하게 보이게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되고, 자체 검교정을 하려고 하는 그 온도계의 사진도 명확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값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조금 지나간 감이 있어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말한 것을 또 잊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 인증원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심사관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평가 사항입니다. 네, 요 화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검교정 관련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모든 구역에서 해썹 작업장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전에는 청결구역만 마스크가 필수였는데 이제는 모든 구역에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 평가에서 이제 유해 요소 분석 정보집을 활용해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해썹 평가표 1번 문항이 기존에도 해썹팀 구성이나 공정 흐름도 위해 요소 분석을 소규모 해썹 평가표 해썹관리 1번에서 평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평가 문항에 이것을 저희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개정해서 소규모 해썹 평가표 해썹관리 1번 문항에 해썹팀 구성, 제품 설명서 작성, 공정 흐름도 작성, 유해 요소 분석을 평가를 한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해썹을 인증받으려고 하는데 꼭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증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 지원 사업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 기술 지원. 말뜻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썹을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현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전문기술 상담처럼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 업체 상황에 맞게 맞춤형 기술 지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썹을 받은 업체분들도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1년 전에 이제 해썹을 받긴 했는데 1년이 지났어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좀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증을 받은 분들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은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인력적 한계로 모든 업체를 지원해 드리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의무 적용 업체나 뭐 법을 위반한 이런 이력이 있는 업체들, 조금 이런 업체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요. 단순히 글과 그림으로 된 자료뿐만이 아니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동영상 자료도 올려두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종사자들을 교육하실 수 있는 외국어로 된 교재들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전문 기술 상담이나 현장 준비 단계 기술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 기술 지원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그 6개 지원 그리고 2개 출장소에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각 저희 6개 지원 2개 출장소에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에 적합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직 공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인증원에 전화를 주셔서 도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개선 방법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맞는 기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술 지원에서도 저희가 과학화 장비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걸 사용했을 때 많이들 이제 좋아하셨고, 특히 냉장고 같은 거를 저희가 열 화상 카메라로 찍으면은 문틈으로 냉기가 새어나오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냉기가 새어나오니 보수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사장님 입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기술 지원이나 내방 상담 등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인증원 민원 서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지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썹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인증원 자료실에 해썹 인증 따라하기라는 책자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썹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이 해썹 인증 따라하기 또는 알기 쉬운 해썹 관리 이런 자료집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준비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오시면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의 외국어 자료들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두었고, 특히 그리고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있죠. 배추김치라든지 아니면 소독 헹굼 CCP 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또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인증원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가 영상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실에는 구체적으로 현장 게시물, 그 다음에 표준 기준서, 그 다음에 개보수 참고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썹을 준비할 때 아무리 저희가 이제 적은 비용으로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썹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돈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내가 2,000만 원을 사용을 했으면 그 중에 50%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사용하셨더라도 50%인 1,500만 원이 아니고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생산 설비를 교체하는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고, 해썹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위생과 안전 요런과 관련된 시설 개선 공사 또는 물품 구매, 금속 검출기 구매
이런 것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올해 39억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지원 대상 중요합니다. 네, 소규모 식육 포장 처리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시설 개선 자금은 의무 적용 대상 업체를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무 적용 대상인 식육 포장 처리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5년 10월부터는 소규모 식육 가공업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햇섭 등록 업체에 조금 더 우선 지원이고요.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을 합니다. 선착순은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 순서가 아니고요. 햇섭 인증을 받은 순서대로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가 얼마나 빨리 햇섭 인증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이 자녀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햇섭 인증을 빨리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육 포장 처리 업소는 당장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식육 가공업은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닥, 천정, 그 다음에 벽 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저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 비용, 그리고 위생전실에 들어가는 손세척기, 손소독기, 자외선소독기, 그리고 포층 등 설치료 포획 장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금속 검출기, 그 다음에 각종 살균기 등이 해당이 되고요. 신청을 하실 때는 당연히 사용한 돈의 증빙이 있어야겠죠. 이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 증빙 서류들을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셨으면 공사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와 함께 어떤 내용의 공사를 했는지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이 좀 정확하게 기재가 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했다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간이 영수증은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식 영수증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따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원 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보면요. 양도 양수 받았을 땐 이런 식의 증빙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또한 심한 경우 이제 고발 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분께서는 반드시 햇섭 인증을 최소 1년 이상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금을 받고 햇섭 인증을 1년간 유지하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보조금의 환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홈페이지 중에서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프레시라고 전자민원을 담당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프레시 홈페이지에서 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메뉴로 들어오시면 올해 예산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메뉴를 클릭해서 내가 언제쯤 햇섭을 받을 텐데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좀 서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선자금 문의는 다음에 이 페이지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레시를 통해서 저희가 전자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꼭 팩스나 이메일로만 받지 않고 요즘엔 저희가 전자민원도 받고 있고 이 민원을 통해서 신청뿐만이 아니고 인증서 발급, 수료증 발급 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햇섭의 경우에도 스마트 햇섭을 신청한다든지 스마트 햇섭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 스마트 햇섭 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료로
스마트 햇섭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아이디 생성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통계 연보를 매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햇섭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햇섭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연보들을 통해서 동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사업입니다. 저희 인증원에서는 이제 특히 햇섭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 CCP의 전후 비교 실험 증빙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실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자가품질 검사 기관이라든지 외부 공인기관에 미생물 실험을 위탁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소규모 업체들 그런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험도 선착순으로 100개서 정도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 인증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 예방 방법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런 가이드들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 안정성 검증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업체인데 뭔가 상대 국가에 대한 규제 대응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인증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수출 대응을 하는 안전성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햇섭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요소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유해요소 분석도 기본적으로는 실험을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실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와 인증원에서 미리 실험과 문헌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 자료를 유해요소 분석에 활용을 하면은 인정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유해요소 정보집을 책자로 제공했었는데요. 23년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유해요소 정보집을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하시고 기준서에 반영을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실험하지 않고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유해요소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놓으시면 저희가 100%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햇섭뿐만이 아니고 일반 햇섭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햇섭입니다. 이제 스마트 햇섭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햇섭을 하다 보면 서류를 작성할 것들이 많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미 햇섭을 했던 사장님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 스마트 햇섭을 하게 되면은 직접 내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기 좀 더 편해지시고요. 그럼 좀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 냉동고, 온도에 자동 기록 장치를 다는 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 그리고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여기서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특히 냉장고, 냉동고 온도, 금속 검출기 이런 쪽에 설치를 하는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가장 사장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햇섭 같은 경우에는 평가 문항이 총 6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햇섭을 받은 업체가 CCP 모니터링만 사람이 하던 거를 자동화했는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6개의 문항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6개의 문항이 다 적합을 받으면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도가 만약에 기록이 된다면 그 기록되고 있는 온도를 내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는 누가 임의로 수정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록은.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을 이탈했을 때는 알림이 오고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썹을 하시면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가 고장이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걸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해썹을 하게 되면은 냉장고, 냉동고 온도가 내 핸드폰으로 계속 전송이 되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고장이 났다고 내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밤에도 즉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이 이탈되는 경우 그 이탈된 로그를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스마트 해썹이 아무래도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마트 해썹 프로그램이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기 이전에 예전 방법대로 사람이 기록을 해야겠죠.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총 6가지 문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우대 조치를 주는가? 제가 아까 조사평가는 1년에 한 번씩 불시평가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 해썹을 하게 되면은 불시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평가,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해서 평가표를 제출하는 자체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시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요. 스마트 해썹 별도의 마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해썹도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증원 지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식욕 포장 처리업, 식욕 가공업 이런 업종들은 CCP가 보통 가열, 냉장, 냉동, 그다음에 금속 검출, 비교적 스마트 해썹을 저렴한 비용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썹 인증 받으시면서 동시에 스마트 해썹까지 받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사례입니다. 이제 중간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간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어떤 사항을 지적을 많이 받는지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청소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방충 방서 관리, 제품 보관 관리, 그 다음에 소비자 불만, 개선 조치 실시, 기록 유지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배수로를 열어보면은 배수로가 청소가 안 돼 있고 퇴적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제 작업장 밀폐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공장을 지었을 때는 문이 잘 닫힙니다. 빈틈이 없어요. 근데 공장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이 지게차가 문을 쳐가지고 찌그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창문 틀이 틀어졌다든지, 그래서 빈틈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치하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보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작업장 방충 방서 관리, 이런 것들 주로 일지를 잘 안 쓰셔서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회사에 이제 파리가, 모기가 또는 바퀴벌레가 얼마나 존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한 마리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한 마리도 없게 만들어라 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이 방충 방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보관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맨바닥에 제품이나 원료를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바닥에 놓는다든지 선반에 놔야 되는데 제대로 안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이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해썹 업체에는 당연히 사고가 없어야겠죠. 근데 사람이 하는 거면은 사람이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저희 해썹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가 위반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이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저희는 심사할 때 그걸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는 그 개선 조치를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썹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검증, 기록 유지 있죠. 검증을 했으면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록을 안 하신다거나 유효성 평가 적절성. 제가 아까 자체적으로 온도계 검교정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근데 뭐 사진이 누락이 됐다든지 사진을 찍었는데 뭐 이렇게 온도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요. 유효성 평가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뭐 가열 CCP면은 가열 전에는 미생물이 1000마리가 있었는데 가열을 했더니 미생물이 10마리로 줄어들었더라. 이런 실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러한 실험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다가 보면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은 담당자들이 잘 해주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검교정 아니면 유효성 평가, 검증 이런 식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까먹고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담당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매년 일정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산물 아까는 이제 식품 제조 가공업이었고요. 축산물 가공업도 보시면 네, 동일하죠. 네. 식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네, 동일한 내용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네, 축산물 가공업, 소규모 해석 관리도 예, 식품 제조 가공업과 예, 동일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식육 포장 처리업도 네,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업종과 상관없이 소규모 업체들은 이렇게 다 비슷하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제 보시면은 사진상으로 보면은 문 아래쪽에 보면은 희미하게 지금 틈이 있어요. 이제 화면이 작으면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틈을 막으려고 아예 예, 방충망을 한 번 더 이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창문을 보면은 비가 왔을 때 물이 쌓이지 않도록 이제 물 빠짐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어야지 작업장 내로 벌레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느냐? 예. 요즘에는 방충망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 테이프를 붙이시면은 이게 물도 빠지고 벌레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배선 공사를 했으면은 마감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작은 구멍으로 벌레나 이물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환풍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풍기는 방충망을 쳐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계속 이제 문틈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포층등. 네. 포층등을 해썹 업체는 포층등을 설치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들으실 텐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층등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포층등은 이제 저희가 갔을 때 꺼져 있는 경우죠. 포층등은 365일 24시간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포층등은 식품을 제조하는 시간에만 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켜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때 벌레가 팍 터지는, 전기 충격으로 터지는 그런 포층등을 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절해서 끈끈이에 부착이 되는, 그래서 숫자를 셀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포층등을 구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충방서 일지를 작성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기준 이탈, 그 다음에 개선 조치 있죠. 요 부분까지도 작성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왼쪽처럼 숫자만 작성하시면은 지적이 나옵니다. 오른쪽처럼 숫자를 기록하고 어떤 걸 개선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제 장화인데 분명히 작업이 끝났으면은 장화를 잘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왼쪽은 작업이 끝났는데 장화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는 작업장 내부만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입었던 옷이 작업복 또는 이런 장화까지 다 청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작업대가 있다면 작업대의 아래쪽 면 이런 데까지 다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대 아래를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어떻게 교차 오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 틈새, 이런 아래쪽 바닥까지도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잘 교육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구 저희 다 열어봅니다. 심사 나가면. 열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열어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뭔가 열리는 구조는 항상 깨끗한지 열어서 청소 상태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냉장이나 냉동창고에서 응결수가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제품이 있으면 제품에 응결수가 묻기 때문에 응결수가 발생한다면은 제품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맨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 또한 벽에도 바짝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위반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창고가 넉넉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제품 양이 늘어나죠. 원료 양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벽에 자꾸 밀착시키고 바닥에 그냥 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적사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창고를 잘 개선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품과 식품이 아닌 것들은 보관을 구분을 해서 잘 해주셔야 하고요. 특히 이런 소독제 같은 거 식품하고 섞이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식품과 소독제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소독제는 별도의 보관된 장소에 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체불명의 원료들, 제품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설비에 노후화가 돼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개선을 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 설비를 새로 사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죠. 이 스티커 다 떼주셔야 됩니다. 떼지 않으면은 제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 검출기에도 잡히지 않아요. 엑스레이기에서도 사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반드시 다 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나 수집 판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UV 등도 설치가 되어 있죠. 파각란을 보기 위해서. 깨지지 않도록 관리, 이중으로 커버 씌우는 등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요소 분석할 때 반드시 유해요소 분석은 CCP에 해당이 되는 유해요소 분석까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유해요소 분석을 할 때 그냥 옆에 회사 거를 복사해 와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해요소 분석은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회사 걸 갖다 붙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해썹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유해요소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인증원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검출기 유효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직접 꼭 업체를 부르지 않더라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기준서에 예시를 저희가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고 금속 검출기 유효성 평가도 잘 따라해 주시면은 굳이 업체를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같은 경우에도 CCP 일지 작성 안 하면은 즉시 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이 중요하고요. 작성 방법 정확하게 기준대로 내가 작성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온도계 측정할 때 품온을 측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왼쪽 사진처럼 내부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오른쪽처럼 온도계 사용법도 담당자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검증 같은 경우 아니면 교육 같은 경우 연간 계획서 중요합니다. 매년 초에 반드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이 계획서대로 검증이나 교육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요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해썹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육도 마찬가지로 1월 초에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해주시고 반드시 교육을 참여한 사람 사인 그리고 사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모니터링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으로 해썹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인중원의 이재영 팀장님이 자체평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증관리팀장 이재영입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일단 자체평가 따라하기 저희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체평가 따라하기 저희 목차입니다. 네, 자체평가 개요, 자체평가 절차, 자체평가 제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체평가 개요입니다. 네, 자체평가는 저희 인증업체가 이제 관리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인증원이나 지방시각청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해썹 인증을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으면 뭐 전년도 조사평가나 이런 데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았으면은 그런 인센티브로서 현장 방문 없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절차입니다. 이제 자체평가는 저희가 1월, 3월 중에 안내를 실시하고 이제 자체평가를 업체에서 2월, 5월 중에 이제 실시를 합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저희 지방청이나 이제 인증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그 해당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자체평가를 이제 완료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체평가를 미제출하거나 이제 평가가 좀 미흡한 업소는 이제 불시평가로 전환해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이제 반드시 이제 온라인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이제 23년도, 24년도부터 계속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 일정이 제가 5월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각 지방청이나 인증원 지역마다 기간은 좀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 각 기간에 상의하셔가지고 일정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절차입니다. 일단 사전 준비입니다. 이제 연초에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인증업체 이거는 저희가 2월 중에 그 프레시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면 자체평가를 준비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신규 교육 그 전년도에 해썹을 처음 받으셔서 이제 신규 교육이 필요하면은 그 신규 교육 이수증도 꼭 같이 구비를 하시고 정기 교육 해썹을 이미 계속 받고 있는 업체들은 정기 교육 이수증도 꼭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관리점 변경 여부입니다. 그 자체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 업체의 중요관리점이 바뀌었다 이러면은 반드시 해당 지원에 그 중요관리점 변경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CCP에 대한 이제 한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들은 이제 중요관리점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한계 기준만 변경하셔서 운영하신 사항을 자체평가 서류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대상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인증원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제 조사평가, 자체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오른쪽 내용처럼 이제 조사평가 대상 확인, 자체평가 진행 이런 메뉴가 뜹니다. 이때 조사평가 대상 확인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번호나 인증번호 그리고 업체명 이 세 가지 중 한 개로만 검색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인허가 번호는 자기 그 영업 등록증이나 영업 허가증 좌측 상단에 있는 숫자 입력하시면 되고 제, 호 이런 한글 같은 건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는 인증서 원본의 좌측 상단에 마찬가지로 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업체명 검색하실 때는 꼭 지역명하고 같이 검색하셔야 우리 업체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평가 대상이냐 자체평가 대상이냐 이거를 확인하셔서 자체평가 대상이면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평가 자료 준비입니다. 저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에 별표사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표는 반드시 이제 사후관리용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소규모 업체는 일반 사후관리용이나 인증심사용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햇삽의 경우만 사후관리용으로 준비를 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실시하실 때는 저희 인증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 햇삽평가 매뉴얼 같은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자 구성하고 일정 수립입니다. 네, 평가자는 햇삽 팀장이 꼭 참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햇삽 팀장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햇삽 팀장이 정한 인수인계자가 실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시사항 평가표에다 기본사항을 꼭 입력하셔가지고 평가사항을 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실시입니다. 네, 평가 실시했을 때 뭐 관리기준서 적성소 여부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귤과자, 덕과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올해 신규로 별과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조 공정도나 제품 설명서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관리 기준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보충등 그 기록일지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학계가 이제 12마리로 기준을 초과했는데 개선 조치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으면 다 실시하셔가지고 자체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같은 경우도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평가 방법입니다. 네, 자체평가를 이렇게 실시하고 그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입력할 때는 이제 선행여건 관리 같은 경우는 기준, 관리, 현장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미흡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수를 기입하고 기준, 관리, 현장 중에 어떤 것이 미흡했는지 그거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삽 관리는 점수 기입하고 별도의 선택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 비고사항에 이제 어떤 것들이 미흡한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또 이제 인증서 앞면하고 뒷면 그리고 별지까지 다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실시사항 평가표하고 현황표, 그 다음에 평가표 이것들도 다 같이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중에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일반 햇삽이나 소규모 햇삽 같은 경우 이제 그 원료 입고 관련 일지라든지 지하수 관련 일지라든지 작업장 세척 소독, 종사자 위생 관련 일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의 자료에 명시한 부수에 맞게끔 챙겨가지고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햇삽이나 소규모 햇삽 마찬가지로 이제 선용요건 관리나 햇삽 관리에 각 한 부씩 해당되는 일지들을 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첨부하시는 일지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설명의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라고 한 게 최근 3개월 동안 작성한 일지, 해당 뭐 3월에 하루 작성한 거 하나, 4월에 하나, 뭐 5월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세부를 챙기라는 거지 같은 내용을 세부를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 3개월 동안에 뭐 작업한 그게 없다 하더라도 뭐 제일 그래도 최근에 작성했던 뭐 1월에 했던지 3월에 했던지 5월에 좀 건너뛰어서 작업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씩의 일지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이 두 개 이상인 업체들은 이제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모니터링 일지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유형 모두 그 모니터링 일지를 다 작성한 내용을 한 부씩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교정 서류 제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검교정 장비에 대해서 검사 교정한 장비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장비에 온도계가 뭐 A부터 C까지 3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 타이머가 A부터 C까지 3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자체평가 좀 부실하게 운영돼가지고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서류가
인증원이나 지방청에서 검증했는데 많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 이러면 불시 현장 평가로 되고요. 그리고 자체 평가 중에서도 즉시 인증 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즉시 인증 취소 기준이 0점으로 제출하시면은 인증 취소가 되니까 이건 꼭 주의해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제출했을 때 최종 점수, 이것도 일괄적으로 그냥 공백으로 두거나 100점으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 꼭 평가한 내용에 따른 환산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가 항목별로 점수는 다 기입하고 그 감점이 있는 경우 꼭 비고란의 미흡사항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감점 내용하고 그 평가표 내용하고 안 맞을 경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반려 사유가 됩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제출입니다. 자체평가 제출은 저희 인증원 홈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조사평가에서 자체평가 진행을 클릭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그 자체평가를 실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체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평가가 완료됐으면 처리 상태가 승인으로 뜨게 됩니다. 근데 자체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면은 자체평가를 클릭하셔가지고 그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옆에 기본 메뉴가 이렇게 좁게 나오는 경우는 그 마우스를 좀 갖다 대서 화살표가 뜨면 옆으로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기본 메뉴가 보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햇삽 등록 업체는 메뉴가 오른쪽 끝에처럼 스마트 햇삽 표준 모델 메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처음 하시는 경우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자체평가를 등록을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를 이미 했거나 뭐 저장을 했거나 아니면 기간에 제출한 상태면은 뭐 했으면은 이런 연필 표시가 좀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접수가 완료되면 돋보기 상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등록을 클릭하면은 신청자 정보를 쓰게 되어 있고요. 저장 및 다음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신청자 정보하고 저희 회사명,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위 연락처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평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매출액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쓰고 그 다음 성형여건 관리부터 평가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문항별로 점수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기준이냐 관리냐 현장이냐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해당 그 미흡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업체가 뭐 수돗물을 쓰고 있거나 상수도를 써서 이제 뭐 지하수 관련 항목에 해당이 없다 하면 해당 없음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삽 평가표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감점하셔서 해당 미흡사항 내용을 기입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체평가에 이제 그 점수를 감점하고 비고사항에 이제 미흡사항을 했으면 이거에 따른 이제 뭐 증빙 자료라든지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다 이행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파일 첨부를 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아까 전에 준비하라는 그 서류들을 다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업로드는 총 그 10개, 한 개당 10개 파일로 한정이 되어 있고 파일 크기는 개당 10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이 또 추가가 필요할 경우 증빙 서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또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가 완료가 된 후에는 이제 정보활용 동의에 동의서 보기 클릭하시고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예 체크하시고 그다음 해당 그 자기 직급과 성함 그다음 사인을 꼭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접수 전 상태가 뜨고요. 이 접수된 문서를 지방청이나 인증원에서 검토가 되면은 검토 완료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하면 반려해가지고 다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는 이런 흐름대로 작성하고 제출 완료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평가 완료
그리고 반려가 되면 계속 보완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접수에는 좀 3개월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증원이나 지방청이 그 대기 상태로 있다가 아마 일괄적으로 좀 접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왜 접수 상태로 떠 있고 이게 처리가 완료가 안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근데 인증원이나 지방청에서 담당자들이 일괄적으로 좀 처리하려고 지연될 경우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체평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자체평가 관련된 매뉴얼하고 그다음 저희가 동영상으로 자체평가 따라하기를 올려놨거든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참조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에서 권내령 주무관님께서 주요 품목 햇삭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햇섭사업 설명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요 품목의 햇삭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염소계 소독 헹군 공정 운영에 대한 방법과 연어, 배추김치 2가지 품목에 대한 제조 방법, 마지막으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서의 달걀 세척술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은 작년 24년에 식약처와 인증원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염소계 소독 헹군 공정에 대한 방법입니다. 먼저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인 식품 첨가물 공정상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는 총 7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로는 식품 제조 업체의 95%가 사용하는 염소계 소독제인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과산화수소, 오존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식품용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22년 4월에 우리처 첨가물 기준과에서 배포한 식품용 살균제 현장 가이드라인이 식약처 누리집에 있으니 해당 첨가물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식품용 살균제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인 차염소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최종 식품 완성 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염소산 나트륨은 물과 함께 소독수로 제조하여 사용하는데, 적정한 농도의 차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잔류염소 측정용 도구를 사용합니다. 기기형, 스트립 등 간이 측정형, 그리고 고농도 또는 저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업체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 설명서를 숙지한 뒤에 해당 도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차염소산 나트륨을 물로 희석하여 정치형 수조의 200ppm 소독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염소는 모두 유리잔류 염소, 즉 프리클로라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독수에 소독 대상 식품을 넣게 되면 식품의 유기물로 인해 소독력이 강한 유리잔류 염소는 빠르게 감소하고 대신 결합잔류 염소가 늘어나 소독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ppm의 소독수를 다시 넣는다고 해도 남아있는 유기물 때문에 소독수의 유리잔류 염소 농도는 200ppm보다 낮게 됩니다. 자동 투입 형태 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독 대상이 투입되면 유기물이 계속 남아있으므로 수조 안에 유리잔류 염소 농도를 200ppm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더 고농도의 소독수를 지속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형 소독인 경우에는 1회 소독 후 소독수를 버리고 다시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독수를 제조 후 수조에 투입하여 유리잔류 염소 농도를 한계 기준으로 맞춘 후 다시 원료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같은 물에 염소 주입량이 늘어날 경우 트리알로메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수 교체 주기를 설정해 일정 횟수 사용 후에는 반드시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자동 투입 형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염소계 소독수를 사용하여 소독 공정을 CCP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앞서 첨가물 사용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소독제가 식품에 잔류하지 않도록 행군, 세척, 공정 등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소독 행군 공정은 CCP-B뿐만 아니라 CCP-BC로 설정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행군 후 소독제 잔류 여부 확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최종 행군 공정을 마친 원료 표면에 유리 잔류 염소 측정 도구, 여기 그림에서는 저농도 측정용 페이퍼를 일정 시간 접촉시킨 후에 떼어서 털고 물기를 제거하여 일정 시간을 대기시킵니다. 그 후에 농도표 색깔과 페이퍼의 색깔을 비교 측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은 0ppm이 아니라 자사상수도의 유리잔류 염소 농도와 비교하여 기준이 동일하거나 낮은 농도로 측정되면 소독제가 잔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면 됩니다. 소독행군 공정의 한계 기준은 소독과 행군의 효과와 연관된 모든 관리 기준을 포함하여 설정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훈제 연어 및 생연어 제조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훈제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그 오염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훈제 연어의 유형과 공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테리아 오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료 연어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피부 껍질에 오염된 상태로 입고되거나 염지액 주입 시에 교차 오염되어 어육에도 오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냉훈연 공정 등으로 인해서 어육에 오염된 리스테리아가 증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원료 연어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조 환경의 리스테리아나 리스테리아 바이오필름에 의해 연어가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보시다시피 작업장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일단 장비 틈새에 균이 정착한 후에는 일상적으로 하는 세척 소독이 효과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업장의 구역, 설비, 공정 등이 오염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방법은 바이오필름 제거에 효과가 있는 과산화초산 등의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스팀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리스테리아 오염 원인을 제거하고자 우리 처와 인증원은 시간을 통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론은 원료 연어의 리스테리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껍질 제거 또는 세척 후 소독은 2회 이상, 최종 소독 시에는 유리잔류 염소 200ppm에서 5분 이상 소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 효과적인 공정을 한번 확인해 보면 해동 후에 껍질을 제거 또는 세척하고 1차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레팅, 트리밍, 핀본 제거 후 다시 또 유리잔류 염소 200ppm에 5분간 소독하여서 헹군 후에 22에서 30도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냉훈연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 공정상의 리스테리아를 관리하고 저감화했다고 해도 제조 환경에서 교차 오염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독 행군 공정을 운영하는 구역은 청결 구역으로 설정, 분리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비나 종사자 등으로 인해 원료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훈제 연어 제품에서의 리스테리아균 관리는 소독 2회 운영을 통한 연어의 오염 제거, 그리고 설비 등 작업장 세척 소독을 통한 제조 환경의 오염원 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품의 교차 오염 방지,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상시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배추김치 제조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치가 원인 식품인 대형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김치 제조 시 소독 공정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추김치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3번 절임 공정 전에 배추에 오염된 부분과 밑둥, 겉잎을 반드시 제거하고 공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료의 초기 오염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소독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철저한 전처리를 통해 원료의 초기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김치의 완제품 숙성 여부에 따라 pH 4.5 초과는 비숙성 김치, pH 4.5 이하는 숙성 김치로 분류하여 각각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숙성 배추김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처럼 원부재료 전부를 각각 소독 헹굼하거나, 두 번째 그림처럼 주 원료인 배추는 소독 헹굼하고 생강 등 나머지 부재료는 양념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숙성 배추 김치는 pH 4.5 이하로 관리하는 완제품 숙성 공정을 CCP 중요 관리점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네, 특히 배추를 소독 헹굼하는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침지형은 1단에서 물로 세척하는 경우 차하 염수산 나트륨 100ppm에서 5분간 침지 또는 150ppm에서 3에서 5분간 침지 후에 소독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2회 이상 철저히 헹궈줍니다. 만약 1단에서 물세척을 하지 않고 설비의 문제상 바로 절임 배추를 소독해야 되는 경우에는 앞선 기준보다 더 고농도와 더 긴 시간으로 소독수에 침지해야 합니다. 네, 그 외 생강 등 기타 농산물 소독 헹굼 방법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동 통과형에서 절임 배추를 소독하는 경우에는 1단에서 물 세척 후 2단의 차염수산 나트륨 등 소독수가 한계 기준 농도로 항상 유지되도록 지속 투입합니다. 그리고 침지형과 마찬가지로 소독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철저히 2회 이상 헹굽니다. 네, 소독 헹굼 CCP의 한계 기준과 모니터링 방법은 앞서 1번 소독 헹굼 공정 관리 방법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배추 소독 공정 운영은 올해 25년은 권고사항으로서 업체 상황에 맞게 CP 또는 CCP로 설정해서 관리해 주시고, 제시 기준은 현재 식품제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인 차하염수산 나트륨과 이산성 차하염수산수를 기반으로 현장 검증하여 만든 기준으로서 저희 처에서 지금 제시한 기준 외에도 업체에서 만일 자체적으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서 효과성 있는 한계 기준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서의 달걀 세척술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달걀 선별 포장 과정 중에 오염된 달걀 세척솔로부터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교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네,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식용란 선별 포장 기계 등은 수시 세척 소독을 실시해야 하므로 영업자는 작업 종료 후 당일에 세척소를 세척 소독하도록 합니다. 관리 방법은 설비에서 솔의 분리 여부에 따라서 탈착식과 비탈착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솔이 설비에서 분리되는 탈착식인 경우 100에서 200ppm 소독수를 제조하고 고압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솔의 분변 등 이물질을 1차 제거합니다. 이때 수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파편이 튀어 작업장에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압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을 분리하여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에 만들어둔 소독수에 솔을 침지 소독합니다. 그리고 소독수가 잔류하지 않도록 물로 충분히 헹군 후 교차 오염을 방지하여 건조시키고 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솔을 재조립합니다. 탈착이 가능한 솔인 경우 여분의 솔을 구비하여 교대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비탈착식 솔은 설비에서 솔이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설비 내에서 호스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브러쉬 같은 청소도구를 꼭 같이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에서 200ppm 소독수를 솔마다 여러 방향으로 직접 분무하고 60분간 대기합니다. 이때 솔과 이음봉이 충분히 적고 소독수가 흘러내릴 만큼 충분히 소독수를 솔에 분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독수가 솔에 잔류하지 않도록 물로 충분히 헹군 후에 설비 뚜껑을 열어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설비를 사용합니다. 해당 방법 외에도 업체에서 확인한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도 세척 소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품목 햇섭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중간에 조금 소리의 이슈, 음향 이슈로 조금 어수선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댓글로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을 할 텐데요. 좀 질문이 많아서 그런 약간 이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질문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내가 질문한 거 답변을 못 들었다, 아니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중원에 전화를 주시거나 Q&A 게시판 등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자료집은 저희 인중원 홈페이지 종합자료실 기타 자료 게시판에 올라가고요. 요 영상, 오늘 발표했던 영상은 저희가 다시 잘 편집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햇섭 정체계 쪽에 관련된 질문은 저희 식약처 사무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채팅률 사무관입니다. 오늘 발표 과정에서 채팅창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를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햇섭 정책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 1번, FSSC와 햇섭 시범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 그리고 자료실, 안내서 지침의 가이드라인에서 부처 협업 민간 참여형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동일한 그 명칭으로 내부에서 검색하셔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민간 참여형 시범 사업의 경우 조사 평가는 진행하지 않고 자체 평가로 대체하되 자체 평가는 제출하지 않고 보관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체 평가 결과는 보관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시학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시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시범사업은 업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 참여를 이제 신청하고 선정된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민간 인증기관에서 GFSI 인증 규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으시면 그 민간 인증기관에 그 의사를 밝히시면 참여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4개의 기관에서 GFSI 인증 규격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정기조사평가 면제 불가 대상인 법위반 또는 조사평가 부족한 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이고요. 만약에 당해년도 법위반 이런 것들은 수시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햇삽 인증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는데 언제 시행되나요라는 질문이신데요. 현재 국회에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확한 시행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햇삽 업무 적용 대상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 오염 사고 보고 절차가 신설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따른 이행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식품관리총괄과 다른 부서의 업무사항이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추후에 Q&A 질의 답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교육과정 개정 관련해서 식품 및 축산물 통합 정기과정 6시간 아까 안내해드렸었는데요. 기존처럼 4시간짜리 식품과 축산물 교육과정이 따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식품만 있는 경우 4시간짜리만 들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물론 식품 4시간, 축산물 4시간 따로 있고요. 식품만 가지고 있다면 4시간짜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햇삽 신규 교육이 대표자가 직전 회사에서 햇삽 팀장 교육을 받았으면 대체가 가능한가요?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햇삽은 수료자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직전 회사에서 팀장 교육을 받았으면 옮긴 회사에서도 팀장 교육은 받을 수 있으시고요. 질문하신 햇삽 신규 교육이 정확하게 뭔지 명확하지 않아서 댓글창에 질문하시는 햇삽 신규 교육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햇삽 교육은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신규 햇삽 교육은 기본적으로 집합 오프라인 교육이시고요. 교육 실시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대한 질문에 교육 실시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교육 교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각 교육 훈련 기관에서 따로 문의하셔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 훈련 기관이나 시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저희 시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교육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삽 신규 교육 이외에 영업자 또는 햇삽 팀장 변경에 따른 대상자 교육에 대한 수료 받아야 되는 기한이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규정상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햇삽은 기본적으로 영업자나 햇삽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햇삽 팀장은 영업자에 대해서 전달 교육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받으셔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질문들은 저희가 보고 Q&A를 통해서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햇섭 운영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중요하고 공통된 질문 위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고요.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따로 질의응답을 요약을 해서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요약된 자료에도 좀 답변이 불충분하다 생각이 되시면은 저희 인증원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인증원 그 지원에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안 받고 조금 뭐 ARS만 돌아가고 그런다. 좀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그 콜백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6개의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이 매일 심사 출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아무도 없는 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ARS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전화를 끝까지 그 안내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선생님들의 전화번호가 저희 쪽에 기록이 되고 저희가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그 전화번호를 보고 다시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을 나간 상황이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긴급하다. 지금 당장 막 답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본원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본원에서 대답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질문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검교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뭐 올해는 1월 달에 하고 뭐 내년에는 10월 달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1년 주기에 맞춰서 검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표준 분동은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일자가 1년이 지나지 않은 조도계로 측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도계를 표준 조도계로 사용하는 것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저울 같은 경우에도 저울을 연일에 검교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표준 분동을 구매해서 표준 분동을 2년에 한 번씩 검교정하면서 그 분동으로 저울을 1년에 한 번씩 검교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소규모 해썹 평가표 1번 문항 개정에 따른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구역 설정, 이동 동선은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거지, 동선은 저희가 동선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가능성 평가나 이제 심각성 평가는 위요소 정보집으로 을 사용하면은 실험 면제가 가능하고요. 마스크는 반드시 이제 모든 구역에서 필수 착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손님들도 반드시 착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썹 이제 디지털 해썹 기록 관리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혁신본부나 6개 지원에 이제 스마트 해썹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고요. 뭐 저희 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이제 다른 민간 업체 거를 사용하셔도 어떤 것이든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나갔을 때 그날 뭐 휴일이거나 그래서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못 만났으니까 여기는 부적합 그런 처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다녀갔다라는 걸 메모를 남기고 다시 방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불시 평가는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 해썹을 일부 유형만 적용을 했다. 내가 2가지 품목이 있는데 1가지 품목에만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우대 조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그 유형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만 불시평가 면제 자체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시설 개선 자금 쪽 질문도 많으셨는데요. 시설 개선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을 받은 순서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증이 완료가 되고 인증서가 나오면은 그때 신청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서를 제출해서 해당 지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 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면은
중복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혹시 식품 제조 가공업도 연말에 예산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시설 개선 자금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올 때에 이 현재 의무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받아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무 적용 대상인 이제 식육 포장 처리업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가공업은 죄송하지만 올해는 이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식육 판매업에서 식육 포장 처리업으로 전환 시 금속 검출기 구입하면 지원이 되는가? 식육 포장 처리업으로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 적용 업체로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썹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게 중요한데요. 영업의 종류가 식품 제조 가공업인 업체가 연매출 100억 이상일 때 의무 적용입니다. 식육 가공업이나 식육 포장 처리업 이런 업종은 100억이 넘더라도 의무는 100억 때문에 의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식육 포장 처리업이나 식육 가공업은 업종 자체가 이제 의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썹을 받으셔야 되고, 100억 이상 때문에 해썹을 받는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연매출 이제 100억이 넘으면 지원사업 참여 안 되나요? 그 시설 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소규모 기준에 부합이 되는 없지만 좀 시설 개선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 지원이 이제 전국 다해서 이제 100개소는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이제 건의를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 예산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답변, 그리고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거는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올려두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치 않다 하시는 답변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 종합자료실, 기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영상은 저희가 편집을 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것도 자료실 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증원이나 식약처가 이제 해썹 인증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혹시 여기다가 물어보면은 괜히 내가 나중에 책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쉽게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와 질문은 별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